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이고, 이런 때 자신을 통제하여 평정심을 유지하고픈 욕망을 가지나 그것이 어려움을 인지하고 괴로울 때가 꽤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항시 평정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타고난 인간이라는 조건과 살아가면서 항시 부딪히게 되는 외부 조건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어찌 변하지 않는 평정심의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평정심을 추구하는 것이 그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정심이란 것을 유지하기 힘들기에 오히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영혼이 없을수록 영혼을 꿈꾸어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간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평정심 유지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눈을 감고 나를 관찰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나라는 것은 실상 오온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온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다르게 구분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구분을 하든 즉 인간이란 일정한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 무엇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다 보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관찰이 가능해집니다. 무엇인가가 있다는 감지작용, 그것에 대한 느낌의 일어남, 그 느낌을 무엇으로 간주하거나 다른 무엇과 동일시하는 작용, 그 동일시에 따라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의 일어남,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다시 기억으로 저장되는 이러한 일련의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나라고 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의 화가 일어나는 과정, 나의 사랑이 일어나는 과정, 나의 기쁨이 일어나는 과정, 나의 슬픔이 일어나는 과정 등을 관찰해보면 고정된 내가 있고 그 내가 저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정들의 과정 속에 내가 느껴지는 것일 따름이라는 것이죠. 즉 실체로서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내가 있음이 느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나라는 그 무엇이 저런 과정의 흐름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우리를 실체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글을 적는 저만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나를 실체로 간주하면서 살아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수학 공부를 하던 때를 떠올려보세요. 어떤 식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변수가 반복적으로 나오면 이 반복적인 변수 부분을 a로 치환하여 푸는 경우가 기억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의 편의를 위해서이죠. 이것은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의도적으로 우리의 기억의 메커니즘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기억의 메커니즘을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련의 과정이 아닌 실체로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기억의 용량엔 한계가 있으므로 스스로를 과정이라고 인식하려면 기억의 용량이 엄청나게 커져야 합니다. 이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억 용량의 한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의 효율성을 위해 나라는 과정을 실체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그나가 정말로 과정이 아닌 실체가 되는 것은 아니죠. 위 산식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정말로 a로 바뀌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분명 이 세상 모든 것은 과정일 따름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설령 인간이라는 조건의 집합이 실체로 간주한다고 한들 그것이 과정이 아닌 실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만일 이러한 사실, 즉 인간이 실체가 아닌 과정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실상 우리는 일상에서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과정이란 끊임없이 주위와 상호작용하는 흐름이므로 항상 요동치고 불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실체로 전환합니다. 매 순간의 과정을 실체화하고 있죠. 실체가 있다면 불변하는 그 어떤 나, 즉 자아가 있다면 그것은 항상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으니 나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그것이 곧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괴로움과 즐거움 혹은 기쁨과 슬픔이라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즐거움과 기쁨조차도 우리는 우리 맘대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고 거기서 오는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괴로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체가 아닌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나의 요동이 당연한 것이 되므로 괴로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과정을 실체로 전환하여도 여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은가요? 그냥 내키는 대로 생각하고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서 적당히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최선일까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사는 방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비도덕적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과정이 아닌 실체로 간주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실체의 자유의지의 불완전함이 늘 불만일 것이며 그러한 불완전함에서 유래하는 고통과 슬픔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상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내가 실체가 아닌 과정이라는 것을. 그러면 나의 분노와 슬픔의 일어남이 객관화되어 나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한 감정들이 일어난 조건들이 눈에 들어오고 인지되기 시작하는 것이며 이런 과정 속에서 화가 누그러지고 슬픔이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감지하는 나 즉 조건을 관찰하는 이때의 나 역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중중무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머무르지 않는 과정의 연속을 인지하고 또 그 과정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인 것입니다.